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일코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오전에 진행된 포스코홀딩스의 Q2 실적대의 주요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오전 11시에 실적 대의를 가졌는데요. 음성 파일 1시간짜리 모두 올라와 있고 또 파일 역시 IR 자료에 가시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대의 자체가 그 주요 재무 제표 같은 부분은 이익단은 굉장히 짧게 요약이 되어 있고 Q&A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A에서 좀 주요 내용도 함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의 Q2 실적은 매출은 20조 원 1210억이 나왔고 2분기 영업이익은 1.3조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보시면 전년 분기에서 전기 분기에서 7천억 원대를 나왔는데 1조 원대를 넘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지난 그 잠정 실적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20조 원 회복했고 영업이익도 1조 원대로 회복을 했고 전기 대비해서는 각각 3.6%, 85.7% 증감을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아직은 마이너스 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고 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이번에 이렇게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전 분기까지는 그 지난해 여름에 흰남노 영향으로 인해서 비용이 4분기 그리고 올 1분기까지 얹어졌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눌린 부분이 있습니다.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실적에서는 사업 부분별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짚어드리면 철강 부분이 의외로 1조 원대로 영업이익이 평균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2020년 이후 철강의 영업이익 평균치가 1조 원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분기 때는 3천억 원대에 불과했는데 이게 크게 증가를 했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친환경 인프라 부분은 445억 원 4,450억 원, 그리고 친환경 미래 소재 부분은 520억 원 영업이익이 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 철강 부분이 좀 수요 둔화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회복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여겨졌었는데, 오히려 친환경 인프라나 미래 소재 대비해서 철강 부분이, 굉장히 정상화로 인해서 이익이 정상화됐다는 거 짚어드리고 싶고요. 다만 미래 소재 부분은 포스코퓨처엠은 일단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사상 최대로 분기 최대로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포스코 HY 클린메탈 리사이클을 담당하는 그 회사의 공장을 투자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잡혀지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계열사별로만 좀 실적 다시 짚어드리면 먼저 철강 부분인데요. 철강 부분이 영업이익이 어디에서 이렇게 메꿔졌는지 좀 짚어드리면 이 오른쪽 그래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500억 원대에서 8,400억 원대로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 갭이 어디에서 메꿔졌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산량 그리고 판매량 증가 부분인데요. 생산량이 이제 조업 부분이 완전히 풀 가동이 되면서 조강 생산량이 4.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침수 관련 비용이 더 이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비용도 감소가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화되면서 비용도 기존에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없어졌고 또 생산량, 판매량이 정상화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놀라웠습니다. 이제 철강 부분 수요 둔화가 예상이 됐었는데 판매 가격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톤당 가격이 소폭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 역시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비 역시 하락을 하면서 주 연료비 매출 원가 하락 부분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원가 100 기준 98로 줄어들면서 그 이익이 조금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중국의 이제 경기가 철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고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철강 부분이 의외로 잘 나왔네 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Q&A 세션 때 관련된 질문을 한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실 오늘 실적 대입 조금 전에 실적이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계열사 내에서 이제 트레이딩, 그러니까 무역하는 상사 비즈니스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2분기 영업이익이 3,572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4%나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또 신장 전망치 대비해서도 12.8%나 증가한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좀 죄송하게 잘 안 보이게 되어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4%나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영업이익이 이미 1분기 때도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 1, 2분기를 합산을 했을 때 영업이익이 총 6,367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연간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그런 기염을 토할 것 같다라는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증감 내역 보시면 이제 글로벌 사업 영업이익이 1.5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 철강, 또 여기에서 이제 철강이 풍력, 태양광용, 고장력강, 그리고 고수익 철강제 판매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고가의 그 철강제 판매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서도 영업이익이 1천억 원대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좀 사업부의 매출액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반기가 될수록 또 향후 포스코 인터내셔널 경영 실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계열사 간에서의 그 신성장 동력의 사업에 이런 무역이 꼭 트레이딩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부의 매출액이 향후에도 전망이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 역시 분기 최대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1조 1930억 원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 521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요. 네, 고성능 전기차용 프리미엄급 M86 판매 비중을 확대했고 또 하이니켈 양극재 국내 최초 공급 개시로 영업이익이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양극재에서도 이제 N65 대비 고가인 M86 판매 비중이 확대돼서 평균 판가가 개선됐다는 부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익이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M86 단결정 생산 본격화로 인해서 Q3에는 판매량 증가가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짚어드리고 싶고, 다만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비가 하락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 하지만 이제 매출은 조금 소폭 감소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듯이 포스코 퓨처엠은 정말 매분기 착실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반기에만 삼성 SDI, 또 LG 에너지 솔루션, 얼템셀즈 등 국내 그 배터리사와 총 83조 원에 따르는 그런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 2022년 이래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만 누계 수준 106조 원을 확보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도 여러 배터리사 혹은 여러 그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추가 공급 계약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대의에서는 각 그 사업 부분별 그 2분기에 있었던 그 포스코 홀딩스의 주요 활동들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저탄소 철강 제품 출시, 또 친환경차 모터코어 부분, 또 수소 환원 제철 수소 사업 추진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2차 전지 소재 내재화 추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두었습니다. 근데 자료에는 각각 이제 한 페이지씩 굉장히 자세히 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니켈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제가 이전 영상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 확보 부분 영상을 다루어서 그 해당 부분을 다루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에서 주요 내용만 하나 보여드리면,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우리가 리튬에 대해서만 좀 많이 알고 있는데, 리튬뿐만이 아니라 니켈, 또 실리콘, 양극재, 음극재, 그 포트폴리오, 배터리 셀 완성 업체를 제외한 소집단에서의 그 전 포트폴리오의 공급망 구축을 굉장히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하나가 니켈인데,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을 확보를 함으로써 이제 니켈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급망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스코 정제 및 CNGR과의 합작 공장을 통해서 이제 정제 공장을 만들고 있고 건식재련 합작, 또 습식재련 합작, 또 습재련 합작 공장 등을 짓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한눈에 이제 공급망 구축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실적대회에서는 주요 연계된 기업들의 실적을 다루고 그리고 나서는 Q&A 세션으로 거의 30분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요 Q&A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이제 여러 질문들을 던졌고요. 여기에 이제 관련성이 있는 질문들끼리 제가 조금 묶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캐펙스 관련된 질문인데요. 포스코홀딩스는 향후 2030년까지 121조 원에 달하는 캐펙스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그럼 사업 부분별 어떤 식으로 이 비용을 사용할 예정인지,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은 과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사업 부분별 계획 부분을 제가 조금 도식화해 보면 철강 부분 35%, 친환경 인프라 여기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이 들어가겠죠. 15%,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46%를 사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36%에 달하는 이 철강 부분은 다시 친환경 부분 20%, 저탄소 철강 같은 거겠고 또 수소와 같은 성장 부분의 30%, 그리고 나머지 운영관리 50% 정도 사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는 양극재, 리튬 등 그 소재 부분의 70% 이상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여기에 이제 IR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왜? 포스코 홀딩스에 이미 4조 원, 그리고 철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 이미 9조 원대의 단기적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활용할 예정이고 그 뒤에 우선적으로 차입을 고려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 원칙이 신용 등급의 변동성이 없는 선에서 차입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가 고려되고 나서도 투자금이 필요로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주식 활용이나 다른 부분을 고려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고려의 여지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전에도 이제 좀 다른 질문으로 언급이 나오는데 이제 뒷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신성장 사업으로 이제 체질 개선을 하려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금 마련 조달을 좀 유상 증자라든지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LG 엔솔의 교환 사채 등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려돼서 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런 질문도 직접적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 계열사 주가가 고공행진인데 자회사 지분 조정 가능성은 없느냐, 즉 자회사 지분을 팔면서 매각을 통해서 투자금을 마련할 생각은 없느냐라는 질문이 사실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는 우리는 지주사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배구조 스터디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고 이 지배구조를 굉장히 탄탄히 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주가의 변동성이나 또 중장기 자금 때문에 지분 조정 가능성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 제가 2차 전지 수직 계획 부분에서 다루었던 도식을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는 현재 이런 기업들의 이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상장사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60%가량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62.9%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2022년 12월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좀 지금은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지분 매각을 통해서 돈을 마련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클리어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철강 부분에 대한 업황 예상치를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앞단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철강 부분의 영업이익이 의외로 좀 회복세고 1조 원대로 이제 회복한, 평균치로 회복한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그럼 하반기 철강 수요 회복 기대감은 어떤지 또 판매량 예상치는 어떤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질문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철강 가격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우선 앞에서 이제 포스코는 철강 판매 단가가 생각보다 그 전보다 이제 높게 판매 단가가 높았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제 유럽 부분에서는 철강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는 추세였는데 그게 이제 6월까지 철강 가격이 하락이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12주째 하락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나 유럽 모두 글로벌 철강사들이 가격을 더 이상은 낮추지 않고 오히려 인상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중국의 하반기 경기 부양하는 그런 기조가 보이고 있고 또 철강 부분, 사원업 부분에 있어서 구조 조정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산이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원활히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하반기에는 조금은 더 수요가 늘어나진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일본의 엔저는 변수라고 또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의 엔저가 굉장히 엔화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본의 철강의 수출이 또 유리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변수다라고 했었고 하지만 이제 일본이 잘하고 있는 분야와 우리 철강이 잘하고 있는 분야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그 철강은 자동차 그리고 또 조선 부분에 이제 좀 철강이 많이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전기차 관련돼서 신차 판매가 늘어나서 이제 수요가 나쁘지 않고 조선 역시 수주량이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다만 가전산업과 건설사업 부분에서의 철강 수요는 더딜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분기에는 조업의 정상화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2분기는 정상화, 그러니까 생산량 정상화 그리고 판매량 정상화가 이루어졌었고 3, 4분기에는 오히려 소폭 판매량이 증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리튬 관련 질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이제 먼저 리튬 가격 전망을 물어봤는 질문에는 좀 한마디로 가격 전망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워낙 리튬 가격에 이제 변동성이 있는 데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에비타 목표 역시 2차 전지 밸류데이에서 이제 생산량 목표는 높였지만 에비타 목표는 오히려 소폭 낮아진 배경에는 이런 리튬 가격 에 대한 그 변동성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리튬 생산을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염수 리튬을 통해서도 하고 광석 리튬 또 여기 이제 또 리사이클 관련된 부분 등을 통해서 이제 생산량을 42만 톤을 맞추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염수 리튬 10만 톤이 사실 염수 리튬 부분이 가장 수익성이 좋은가 봐요. 하지만 이제 염수 리튬 생산량 목표를 왜 이 이상으로 높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남미 아르헨티나에 좀 저품위 광원들이 일부 있고 대규모의 양질 연모 확장성이 아직은 좀 확답하기가 이르다라고 해서 생산량 목표 증대에는 약간 더딘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리튬의 이 같은 생산량 목표를 위해서 중간 목표인 16만 2천 톤 역시 좀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라고도 언급을 했고, 그래서 리사이클링 역시 공장 가동화가 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 포스코홀딩스 Q2 실적데이 주요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는 여러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좀 지주사격이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자체를 하나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한 여러 그 사업 부분 그리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련된 자료가 방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에 제 자료가 조금은 도움이 되는 그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스코홀딩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전체 자료 꼭 한번 보시고 저의 이전 영상들도 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